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독점하고 있던 히토류 시장에 한국이 세계 1등 기술로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중국은 경제 위기가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히토류를 무기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중국이 한국의 기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당황했고 중국과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의 기술력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는 현대 산업의 쌀이라고 불립니다.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발전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까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를 무기로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해 일본 경제를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중국의 히토류 패권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첨단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산업이 발달한 한국은 막대한 양의 히토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격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물량을 줄이면 줄이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눈치를 보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광산을 새로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과학자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연구팀이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같은 성능을 내는 신소재를 개발한 것입니다. 연구를 이끈 김 교수팀은 나노기술과 첨단 합금 기술을 결합해 기존 히토류 자석과 동일한 성능을 내는 대체 소재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진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가 놀랐습니다. 특히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긴급 분석에 들어갔고 중국 정부는 한국 기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진짜였고 상용화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히토류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의 최대 무기가 무력화됐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는 한국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연구원은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가 아니라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분쟁 이후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에 수조엔을 투자했지만 한국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또다시 일본을 앞서갔다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쿄의 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의 소재 기술력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부터 중소부품 업체까지 모두 이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은 곧 원가 절감과 공급망 안정화를 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양산시설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고 관련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소재 독립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했을 때 한국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핵심 소재를 외국에 의존하는 한 진정한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 정부와 기업, 학계가 힘을 합쳐 소재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연구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히토류 없이도 강력한 자성을 띠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구팀은 철과 코발트를 기반으로 한 나노 입자를 특수한 방법으로 배열해 히토류 자석과 비슷한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히토류 자석 대비 60% 수준의 성능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좌절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한 연구원이 실험 중 온도 조절을 잘못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오히려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정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나노 입자들이 완벽하게 정렬되면서 히토류 자석을 능가하는 성능이 나온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우연한 발견을 체계화하는 데 2년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안정적으로 고성능 대체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확립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개발된 소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기술도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원들은 기존 제조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상용화 비용을 크게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업들이 큰 부담 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재 전문 기업은 대학 연구팀과 산학 협력을 맺고 파일럿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소재의 품질이 들쭉날쭉했고 생산 원가도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정을 개선했고 결국 안정적인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히토류 대체 소재를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모터에 엄청난 양의 히토류 자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원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삼성은 한국산 대체 소재를 테스트했고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성능은 기존 히토류 자석과 거의 동일했고 가격은 30% 더 저렴했습니다. 삼성은 즉시 대규모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 소재 산업에 큰 신뢰를 주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모터에는 고성능 히토류 자석이 필수적입니다. 한 대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히토류만 수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전기차 생산이 늘어날수록 히토류 수요도 폭증했습니다. 현대차는 한국산 대체 소재로 만든 모터를 시험 차량에 장착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존 모터와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더 나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차세대 전기차 라인업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합류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공정에도 히토류가 사용됩니다. 특히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첨가제로 히토류가 필요했습니다. LG는 한국 연구진과 협력해 히토류 없이도 같은 효과를 내는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배터리 원가를 낮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LG의 한 임원은 이제 중국 히토류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도 주목했습니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과 레이더에는 고순도 히토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국방 장비에 외국산 핵심 소재를 쓰는 것은 안보상 큰 리스크였습니다. 특히 적성 국가나 경쟁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한국산 대체 소재를 국산 미사일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의 자주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격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뒤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의 한 정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의 기술이 우리의 전략 자산을 무력화시켰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외교와 경제의 무기로 사용해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하고 협력이 필요한 국가에는 특혜를 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구도를 완전히 뒤흔든 것입니다. 중국과학원은 긴급 연구팀을 꾸려 한국 기술을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논문과 특허를 샅샅이 뒤졌고 학회에 참석한 한국 연구진의 발표를 녹취했습니다.
분석 결과 중국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히토류를 다른 물질로 대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노 기술과 소재 공학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한국이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 히토류 업체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높은 가격을 받아왔는데 대체제가 등장하면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술이 공개된 후 국제 히토류 가격이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중국 최대 히토류 기업인 차이나 노던 레어어스의 주가는 단 일주일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업계 안정화를 위해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한국의 기술은 과장됐다며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매체는 한국이 중국 기술을 훔쳤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앞에서 이런 주장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특허는 명확히 독자적이었고 기술의 진위도 국제학계에서 검증됐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억지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환호는 중국의 당황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히토류 광산을 재가동하고 호주와 협력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높았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완전히 다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광산 개발 대신 기술 혁신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기술을 미국 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원했습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이 기술이 절실했습니다. F-35 전투기와 최신 미사일 시스템에는 대량의 히토류가 필요했는데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안보 리스크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움직였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소재 기업과 접촉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량이 폭증하면서 히토류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한국의 소재 기술 혁신이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도 풍력 발전기용 대형 자석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 부품에 사용되는 히토류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부러움과 위기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은 소재 강국을 자부해왔습니다. 실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분야에서 일본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대체 기술에서는 한국에 뒤처진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소재 기술력이 일본을 추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재 연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따라잡기보다는 협력하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도요타는 한국 소재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을 논의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배터리 생산 라인에 한국산 대체 소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니는 전자제품용 소형 모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게 됐다며 자존심이 상한 반응을 보였지만 기업들은 실리를 택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도 한국의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와 풍력 발전을 대폭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히토류가 필요했습니다. 유럽은 히토류의 98%를 수입에 의존했고 그중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를 심각한 전략적 취약점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유럽에게도 해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히토류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 기술을 독일 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면
공급망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로 합의했습니다. 프랑스도 가세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과 풍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는 대형 히토류 자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최대 전력회사인 EDF는 한국 기업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이 유럽의 에너지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ASML은 세계 유일의 EUV 반도체 장비 제조사입니다. 이 첨단 장비에도 고성능 히토류 자석이 사용됩니다. 장비 한 대당 수백 킬로그램의 히토류가 필요했습니다. ASML은 한국 소재로 전환하면 중국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SML의 CEO는 한국의 소재 기술이 반도체 산업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은 국방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와 항공모함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무기 시스템에는 고순도 히토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히토류를 국방 장비에 사용하는 것은 안보상 큰 문제였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한국 기술을 영국 방산업체와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BAE 시스템즈는 한국 연구진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이 영국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줄을 섰습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전자제조 허브였습니다. 삼성과 LG가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국산 소재를 쓰면 전체 공급망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 소재 기업의 현지 진출을 환영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같은 배터리 원료는 풍부했지만 히토류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체 기술은 인도네시아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인도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히토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인도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한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뉴델리에서 공동 생산 시설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경제에서 벗어나 첨단 산업 육성을 국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소재 산업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한국 소재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UAE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중동의 풍부한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동 진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했지만 가공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기술과 남아공의 자원이 결합되면 새로운 가치 사슬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 정부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유치했습니다. 케냐와 에티오피아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술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배경에는 숨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낮 없이 실험을 반복한 젊은 연구원들, 실패해도 연구비를 계속 지원한 기업 임원들, 묵묵히 뒷바라지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진짜 주역들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신혼 초 아내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응원해줬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한 교수는 정년을 3년 앞두고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지내시라고 말렸지만 그는 마지막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못 보더라도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라며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년 1년 전에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정년 퇴임식에서 제자들은 스승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교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포항공대의 한 연구팀은 5년간 단 한 번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구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연구비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라는 딸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험이 성공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5년의 실패와 좌절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결단도 중요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재 기업 사장은 회사 운명을 걸고 신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희토류 대체 소재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사장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2년간 매출이 없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직원 월급을 줬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스트용으로 소량을 구매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품질이 검증되자 대량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직원을 10배로 늘렸습니다. 사장은 직원들 앞에서 여러분을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업계 1위 기업이 됐습니다. 사장의 결단이 회사와 직원들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은행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투자를 꺼렸습니다. 희토류 대체 기술은 불확실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의 한 심사역은 달랐습니다. 그는 직접 연구실을 방문해 과학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술을 공부했고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반대가 많았지만 그는 설득했습니다. 실패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백억 원의 대출이 승인됐습니다. 이 자금이 연구와 상용화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정부 관료들의 해안도 빛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과장은 이 기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아봤습니다. 상급자들을 설득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규제도 풀었습니다. 빠른 상용화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동료들은 너무 앞서간다고 우려했지만 그는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그는 훗날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언론인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과학 전문 기자는 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희토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한국 기술이 어떤 의미인지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적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즈 기사를 썼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국민들이 이 기술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여론의 지지가 생기면서 정부 지원도 늘어났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인 과학자들은 한국 연구진과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기업들과의 연결도 도와줬습니다. 이들은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독일에서 일하는 한인 엔지니어는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와서 기술 자문을 해줬습니다. 일본의 한인 연구자는 일본 기업들의 동향을 알려줬습니다. 전 세계 한인 과학자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대학생들의 열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학부생임에도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실험을 도왔습니다. 박사과정 학생들은 학위 논문 주제로 이 분야를 택했습니다. 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연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한 학생은 우연히 발견한 현상을 교수에게 보고했고 그것이 중요한 돌파구가 됐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호기심과 열정이 혁신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과학자들도 재능 기부에 나섰습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30년 일하고 은퇴한 한 박사는 중소기업 기술 자문을 맡았습니다. 무료로 주 2회 회사를 방문해 기술 지도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 쌓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명의 원로 과학자들이 비슷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과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세대 간 기술 전수가 이뤄진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응원도 힘이 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기술을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을 응원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소액 투자 플랫폼에서 소재 기업 투자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만 명이 작게는 몇만 원부터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응원의 표시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수업 시간에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과학 시간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나도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부터 과학 강국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히토류 대체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검토했습니다. 미사일, 레이더, 통신 장비 등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핵심 무기에 외국산 소재를 쓰는 것은 안보상 리스크였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 기업들과 군용 규격에 맞는 소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내에 주요 무기 체계에 국산 소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 국방의 자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었습니다. 종교계도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설교와 법문에서 한국 과학자들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찰과 교회는 과학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이공계를 지망하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제작됐습니다. 실패와 도전, 그리고 성공의 드라마를 감동적으로 그렸습니다.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설가들은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썼습니다. 방송 드라마도 만들어졌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과학의 가치가 더 널리 퍼졌습니다. 과학자가 사회의 영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명 운동선수들이 SNS에서 한국 기술을 자랑했습니다. 운동으로 한국을 빛내듯 과학자들도 한국을 빛낸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연구소를 방문해 과학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과학자와 운동선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지만 국가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류가 사회 통합에도 기여했습니다. 기업인들의 인식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단기 실적만 중시하던 경영자들이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연구 개발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연구 개발이 미래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에서 선도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들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소재 기술에 투자를 꺼렸습니다. 회수 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토류 대체 기술의 성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소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초기 단계 기업들도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제2, 제3의 히토류 대체 기술을 찾는다며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해외 한인 기업인들도 투자에 나섰습니다.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는 수백억 원을 한국 소재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사업하는 교포는 현지 판로 개척을 도왔습니다. 미국의 한인 벤처 캐피탈은 한국 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를 연결해줬습니다. 이들은 조국에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투자했습니다. 해외 동포 자본이 한국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민족적 연대감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 인력이 재배치돼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큰 그림을 봤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며 협력했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이 해외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노사 관계가 성숙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의 또 다른 밑거름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히토류 채굴의 환경 파괴를 지적하며 대체 기술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소비자단체는 기업들이 국산 소재를 사용하도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청년단체는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환영했습니다. 시민사회가 과학기술 발전을 적극 지지한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움직인 것이 한국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 성공은 소수 엘리트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 기업인, 공무원, 금융인, 교육자, 언론인,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하나로 뭉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런 저력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히토류 대체 소재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금융과 정책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기술이 대한민국을 소재 강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요 국가대사관의 경제공관을 증원해 기술 협력을 중재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직접 미국, 유럽, 일본을 방문해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한국의 제안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소재 기술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속 연구를 지원했습니다. 첫 세대 기술이 성공했지만 더 발전시킬 여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차세대 소재 개발에 수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목표는 성능은 더 높이고 가격은 더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소재의 종류를 늘리는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히토류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소재 산업 전체를 혁신하고자 했습니다. 특허청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서 보호받으려면 국제특허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허청은 기업과 연구진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의 특허를 출원하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특허 출원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 변리사를 연결해줬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 관련 특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 주권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가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대기업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다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히토류 대체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했습니다.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을 도왔습니다. 실제로 수십 개의 소재 스타트업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소재 생태계가 두터워졌습니다. 교육부는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소재 산업이 성장하려면 우수한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의 소재공학 관련 학과와 연구소 설립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을 대폭 늘려 우수한 학생들이 이 분야에 진학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을 강화해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학원 과정도 확대해 석박 4급 고급 인력을 대량 양성했습니다. 한국은 소재 강국의 기반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소재 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긴 특성이 있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소재 기업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기업들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부도 협력했습니다. 히토류 채굴과 정제 과정은 환경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광산 주변은 토양과 수질 오염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체 소재는 환경 친화적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점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도 한국의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기술이 지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 아니라 환경 책임도 인정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에 주목했습니다.
소재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대량 생겼습니다. 연구직, 생산직, 영업직, 품질 관리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업자들이 소재 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됐습니다. 소재 산업은 경제 성장과 고용 증대를 동시에 이루는 효자 산업이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가 이어졌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견기업은 희토류 대체 소재로 연매출이 10배 증가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직원 50명의 작은 회사였는데 이제는 5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본사를 확장하고 해외 지사도 설립했습니다. 대표는 꿈같은 일이라며 정부와 연구진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글로벌 소재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스타트업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창업한 지 2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정 산업용 특수 소재에 집중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공략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KAIST 출신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말렸지만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스타트업과 계약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부산의 한 기업은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일본 도요타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중소기업과 핵심 부품 계약을 맺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도요타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사 사장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뤘다며 감격해했습니다. 부산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됐습니다. 대구의 한 가족 기업도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전통적인 금속 가공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3대째 이어온 회사를 문 닫아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희토류 대체 소재 산업을 알게 됐습니다. 사장은 과감하게 사업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기존 설비를 개조하고 직원들을 재교육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고생 끝에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매출이 예전의 3배입니다. 사장은 새로운 도전이 회사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의 한 기업은 수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소재는 풍력 발전기에 특화돼 있었습니다. 유럽의 재생에너지 붐을 타고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회사는 24시간 풀가동해도 주문을 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직원을 2배로 늘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인구 유출도 멈췄습니다. 전남도지사는 이 회사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다른 기업들도 벤치마킹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연구소는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이곳은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특수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우주산업과 극지 연구에 필수적인 소재였습니다. NASA와 유럽 우주국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연구소장은 한국 기술이 우주에서도 인정받게 됐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는 첨단 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 한 기업은 의외의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는 의료기기용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MRI 같은 정밀 의료 장비에도 고성능 자석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는데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국내 주요 병원들이 이 제품을 도입했습니다. 의료기기 가격이 내려가면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회사는 해외 의료기기 업체들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료산업의 새로운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은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1차 협력사로 선정됐습니다. 전기차 모터용 핵심 소재를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생산 능력도 확대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협력사의 기술력이 완성차 경쟁력을 높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울산 지역은 전기차 시대에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광주의 한 기업은 국방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한화와 LI진엑스원의 국산 미사일용 소재를 납품하게 됐습니다.
국방 분야는 품질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모든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기술을 검증하고 인정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는 방산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한국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소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과 글로벌 영향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정부와 기업과 학계가 협력해 성과를 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정학적 의미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국의 히토류 패권을 종식시켰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지 전망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각국이 더 자유로운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국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였습니다.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이 소재 강국 지위를 잃을 위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일본이 안주하는 사이 한국이 추월했다고 자성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 언론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한국을 인정하는 논조였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환경적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기술이 지구를 구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히토류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한데 한국 기술이 이를 해결할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독일 환경단체들도 한국 기술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슈피겔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룬 모범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산업혁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의 소재혁명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전기차, 로봇, 드론,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이 모두 한국 기술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르몽드는 한국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억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기술은 과장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국제학계와 산업계가 한국 기술을 검증했다는 반박에 직면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정부가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젊은 과학자들은 온라인에서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선전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아시아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아시아 전체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선진국 클럽에 확실히 안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싱가포르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자원 안보를 다뤘습니다. 한국이 자원 무기화 시대를 끝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호주는 히토류 매장량이 많지만 중국 독점 때문에 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한국 기술로 히토류 수요 자체가 줄면 호주도 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협력해 히토류 가공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글로브 앤 메일은 혁신 생태계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됐나라는 심층 리포트를 냈습니다. 기사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정부 지원, 기업 문화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의 혁신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캐나다도 한국처럼 혁신적인 국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국제학계도 한국 연구진을 주목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는 한국 연구를 표지 논문으로 실었습니다. 네이처 편집장은 지난 10년간 소재 과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논문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인용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후속 연구도 쏟아졌습니다. 한국 과학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노벨상 후보 명단에도 한국 과학자들이 올랐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노벨 화학상이나 물리학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한국 과학계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노벨상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과학의 수준이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큰 의미였습니다. 젊은 과학자들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MIT와 스탠포드 같은 명문 대학들이 한국 대학과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먼저 협력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해외 유명 교수들이 한국 대학의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공동 논문도 활발히 발표됐습니다. 한국 대학들의 세계 랭킹도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대와 KAIST는 이제 글로벌 톱10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주요 소재 학회의 기조연설자로 한국 과학자들이 초청됐습니다. 학회 참가자들은 한국 연구진의 발표에 주목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한국 부스는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학술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에게 포상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연구팀의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 치하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국가를 위해 일한 것뿐이라며 겸손했지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과학기술인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도 받았습니다. 상금은 전액 후학 양성에 기부했습니다. 연구진의 헌신과 겸손이 국민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기업들도 연구진을 예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구팀에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SK는 연구소의 최신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현대차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소재공학 전공 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은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기 이익만 쫓지 않고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의대나 법대가 인기였지만 이제 공대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특히 소재공학과 지원율이 급증했습니다. 나도 국가에 기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중고등학생 장래 희망조사에서 과학자가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이 튼튼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의 인식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공계 진학을 말렸던 부모들이 이제는 격려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보다 의미 있는 일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사교육 시장도 변했습니다. 과학 관련 학원과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로봇대회, 과학경시대회 참가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과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과학 보도를 강화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과학 전문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신문들도 과학면을 확대했습니다. 유튜브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등장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려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콘텐츠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과학이 대중문화의 일부가 됐습니다. 한국은 과학 선진국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경제 지표로도 나타났습니다. 소재산업 수출이 반도체를 제칠 기세로 성장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도 선진국 중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재산업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가도 뛰었습니다. 소재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환율도 안정됐습니다.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역 흑자가 늘면서 달러 공급이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한 개입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고용시장도 좋아졌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소재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공계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초봉도 높아졌습니다. 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나는 대신 한국에 남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두뇌 유출이 멈추고 오히려 해외 인재가 한국으로 유입됐습니다. 지역 경제도 살아났습니다. 소재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서 지역에 활력이 돌았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완화됐습니다. 지방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인구 감소에 시달리던 소도시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소재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한국의 균형 발전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고용이 늘면서 소득세도 늘었습니다. 정부는 여유 재정으로 복지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됐고 의료보험 혜택도 늘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브랜드도 높아졌습니다. 각종 국제조사에서 한국의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톱10에 진입했습니다. 혁신 지수는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삶의 질 지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기술 강국, 혁신의 나라, 미래를 만드는 국가 같은 표현이 한국을 수식했습니다. 문화산업도 덩달아 성장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테크가 세계적 브랜드가 됐습니다. 한국 기술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국제 미디어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도 늘었습니다. 한류의 범위가 문화를 넘어 과학기술로 확대됐습니다.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모두 갖춘 나라가 됐습니다. 외교력도 강화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주요 국제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G7 정상회의의 정식 멤버로 초청받았습니다. 유엔에서도 한국의 발언권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의 성공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소재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제3의 주력 산업이 된 것입니다. 정부는 소재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계속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소재 강국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다지려 했습니다. 차세대 기술 개발도 활발했습니다. 연구진들은 1세대 기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성능, 더 낮은 가격, 더 다양한 응용을 목표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곧 2세대, 3세대 기술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은 계속 앞서 나가기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멈추는 순간 다른 나라가 추월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협력도 더욱 강화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 일본과 기술 동맹을 맺었습니다. 공동 연구, 특허 공유,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 글로벌 소재 네트워크가 형성됐습니다. 중국 독점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극화된 공급망이 만들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더 안정됐습니다. 한국은 이 새로운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원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기술까지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재 기술을 이전해줬습니다.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산업화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환경 보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채굴이 줄면서 환경 파괴가 감소했습니다. 오염된 지역의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구 환경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 기술이 지구를 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룬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진화했습니다.
소재공학뿐 아니라 다양한 이공계 분야의 투자가 늘었습니다. 융합교육이 강화됐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통합한 STEM 교육이 확대됐습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국제학업 성취도가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계속 배출됐습니다. 기업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투자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도 자리 잡았습니다.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는 슬로건이 확산됐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한국은 혁신과 도전의 나라가 됐습니다. 국민들의 자긍심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을 작은 나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당당한 강국으로 인식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가 됐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미래를 꿈꿨습니다. 해외 동포들도 모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국민이 많아졌습니다. 노인들의 반응은 특별했습니다. 625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며 감격해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너희는 정말 좋은 시대를 사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선배 세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 이제는 첨단 기술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는 희망과 영감의 상징이 됐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다는 꿈을 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히토류 대체 기술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국가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학계가 힘을 합쳤고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으며 국민들은 믿고 지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소재 강국이 됐고 세계는 한국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 도전하고 혁신하며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